중국 조선족 전통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 유구한 전통이 스며있는 조선족 추석은 조선족들이 삶 속에서 대대로 지켜내려온 세시 풍속이다. 일찍 1500여 년 전 조선족 조상들은 음력 8월 15일을 경축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때는 추석이 아닌 가배로 불리웠다. 옛적 조선족들은 해마다 음력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원로로부터 씨를 뽑는 길쌈 겨루기를 펼쳤다. 그리고 겨루기 마감날인 8월 15일에는 우승자를 선출하고 크게 잔치를 벌여 경축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배다. 세월의 흐름을 거쳐 가배는 오늘날 추석으로 탈바꿈했다. 추석이란 말은 고대 경전 선자, 춘조일, 추석월, 다시 말해서 봄철에는 아침해를 향해 제사를 지내고 가을에는 저녁달을 향해 제사를 지낸다는 그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 조선족 선조들은 예로부터 파동을 시작하는 봄철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가을 수확 계절에 들어서면 감사 인사를 올리고 선조들에게 제의를 올리는 그런 풍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미풍이 지금까지 전해지면서 조상들에게 제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농경민족인 조선족 조상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한 해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연그러 수확하는 계절이고 또 음력 8월 15일이 되면 1년 중 가장 큰 만호를 맞이하니 마음이 즐겁고 풍족했다. 조선족들은 추석날 조상들을 기리면서 그들에 대한 존경, 그리움, 감사, 효도의 마음을 전한다. 이는 전반 조선족 추석 명절 활동의 중점이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추석 전야. 화룡시 동성진 태흥촌 촌민 김금복 노인이 제사 준비에 나섰다. 남편이 돌아간 후 마을 뒤편 양지 바른 언덕에 묘지를 모셨다는 김금복 노인. 그 후 근 20년간 해마다 청명 추석이면 남편의 산소를 찾아 성묘해왔다. 김금복 노인은 예전엔 추석이 오면 마을에서 황소를 잡아 제수로 바치고 또 촌민끼리 나눠 먹는 풍속 습관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러한 전통은 사라졌고 대부분 제수를 시장에서 산다고 말한다. 제수에 대한 선택은 아주 까다롭다. 주로 술, 소고기, 돼지고기, 두부전, 지짐, 삶은 달걀, 명태, 과일, 과자, 사탕 등이 있다. 재물을 살 때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물건값을 깎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날 제수를 살 때는 시장에 가서도 얼마로 부르면 얼마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 제작 과정에서 이게 또 많은 그 금기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안 하고 여성분들이 부녀들이 그 소복을 입고 이렇게 음식을 제작하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우리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서 식기에다 담을 때 반드시 먼저 담고 나머지를 우리가 아침에 사용합니다. 즉 애들이 먹고 싶다 해서 먼저 떼주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드디어 추석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다.
장손인 조민석 군이 할아버지의 신위를 들고 앞장서고 김금복 노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뒤를 따른다. 추석 혹은 전날, 조선족들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하는데 이것이 바로 벌초다. 만약 조상의 무덤에 잡초가 무성하면 이는 불효로 다른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 때문에 조선족들은 추석마다 조상의 산소를 찾아 벌초하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 습관을 이어왔다. 여보, 오늘이 추석이 아들 다 데리고 와서 쌍둥이들 둘 다 데리고 와서 하늘나라에서 잘 있어. 여기 근심은 하도도 막 난 아주 편안하게 있어. 보통 조선족 무덤의 왼쪽 어깨측에는 작은 흙무덤이 있다. 이를 후토라 하는데 산신을 이른다. 옛날 사람들은 산마다 산신이 있다고 여기고 그들이 조상의 영혼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다. 산신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때문에 성묘에서 올리는 첫 잔은 가족의 장남 혹은 장손이 대표로 후토제를 지낸다. 보통 명태 하나 놓고 술 한 잔 올리고 절을 3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후토에 제를 지낼 때는 아이고 지난해 잘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을 이번 해도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도 하면서 간단히 지내면 됩니다. 후토제를 마치자 제사상을 준비한다. 며칠 전부터 김금복 노인이 알심들여 마련한 제수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이다. 제사상의 마련과 함께 제사가 시작된다. 잘 있어. 명년 봄에 만나게. 제주를 비롯한 가족들이 순서에 따라 제사를 올린다. 만약 가문의 묘지가 많다면 조상들의 세대 순서에 따라 성묘해야 한다. 제사를 지내면서 먼저 술 한 잔을 따르고 삼배를 올린다. 제조로부터 시작해 가문의 시대 순서별로 고인한테 술석잔에 9번의 절을 올려야 한다. 이는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효도를 의미한다. 모두 오가나 기쁘기도 한데 또 오늘이 새롭게 남편이 그리우면서 좀 가슴이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이 또 다 내게 다 잘해주고 이러니까 나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음복이 시작된다. 가족 모두가 조상의 묘지 곁에 단란히 모여 앉아 가정의 행복을 따지고 생활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선족은 제수는 조상이 맛본 음식으로 후손들에게 복을 갖다 준다고 여겨왔다. 비록 추석날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효를 실천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모두 이렇게 와줘서 감사합니다. 모든 레이 절차가 끝난 뒤 조선족들은 제수를 모아놓고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의 감정을 돈독히 한다. 이는 조선족들이 가문의 정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다. 이런 과정에서 조상에 대한 추모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런 혈연 공동체를 다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촌, 심하면 6촌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 같은 것도 토론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음복이라는 절차가 우리 조선족 추석 의례에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달맞이는 조선족들이 오랫동안 이어온 풍속 습관이다. 추석날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고 달이 떠오를 무렵 집마당 혹은 마을의 비교적 널찍한 곳에 모여 달을 맞이한다. 땅거미가 지고 둥근 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달을 향해 이듬해에도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원을 빈다. 사람들은 이러한 행사로 하늘이 가져다 준 대풍년을 축하하고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를 표달하면서 새해에도 대풍작이 들 것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조선족 선인들이 추구해왔던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박한 리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선족 조상들은 추석이면 갓 수확한 핵곡식으로 만든 떡과 막걸리, 신선한 과일을 먹었다. 추석 전야 집집마다 핵곡식으로 밥을 짓고 떡을 치며 막걸리를 빚는다. 떡에는 주로 찰떡, 송편, 만두기, 지짐이 있는데 그중 조선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찰떡이다. 송편과 만두기는 반달 모양의 팥을 넣은 떡인데 제작 과정이 조금 다르다. 송편은 밀가루 반죽에 팥을 넣고 쪄낸 떡이다. 송편은 찔 때 가마에 솔잎을 넣기에 떡에서 솔잎향이 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만두기는 쪄낸 밀가루 반죽을 만두피로 만든 다음 팥을 넣어 싼 떡이다. 그리고 지짐은 반죽한 찹쌀가루를 기름에 지져낸 둥근 떡이다. 추석은 계절적으로 한창 곡식들이 밭에서 무르익어가는 때이므로 먼저 올개심리, 즉 풋밭심이라는 것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밭에 나가서 잘 연근 곡식 이상을 골라다가 음식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선족들도 타민족의 우수한 풍속을 받아들여서 달떡, 즉 월병도 추석에 일해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병은 말 그대로 추석달처럼 둥글다고 달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할 것은 조선족들이 송편이나 그 만두기는 반달 모양인데 반달이 점차 둥근 달처럼 원만하게 되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 풍이 족식이 념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랍니다. 조선족은 전통 명절과 결혼 장례 때마다 절로 빚은 술을 마셨었다. 조선족 전통 주류에는 막걸리, 청주, 소주가 포함되는데 추석이 다가올 때면 집집마다 핵곡식으로 술을 빚는다. 새콤달콤한 막걸리는 손님을 접대하는 데 일품일 뿐만 아니라 신령한테 인사하고 조상한테 제를 올리는 최고의 제조이기도 하다. 조선족 추석은 민족 특색이 짙고 시대적 분위기가 농후하다. 추석날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면서 만나는 음식을 먹고 다양한 민속 활동, 겨루기 활동을 펼친다. 이날 사람들은 씨름, 널뛰기, 줄다리기, 활쏘기 및 농악 등 전통놀이에 흠뻑 취해 추석 명절이 갖다준 즐거움을 만끽한다. 청산나, 동영세, 이동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씨름은 조선족 전통 겨루기 놀이다. 씨름은 조선족들이 밭무리에서 휴식할 때 펼치는 놀이에서 기원해 각기, 강력으로도 불리운다. 겨룰 때 씨름 장사는 서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굽힌 뒤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 삿발을 잡고 왼손은 상대방의 다리에 낀 삿발을 잡는다. 조선족 씨름은 시간 제한이 없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우승인데 보통 3전 2승제를 취하고 있다. 씨름에서 이긴 장사한테는 황소 한 마리를 준다. 농사에서 소의 힘을 빌어야 했던 농경사회에서 황소만큼 푸짐한 상품도 없었기 때문이다. 널뛰기는 조선족 전통 체육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겨룰 때 널판 양쪽 끝에 선 두 여성은 번갈아 뛰어올랐다가 내려오면서 발을 구르면 상대방은 그 반동으로 뛰어오른다. 널뛰기는 단순히 뛰는 방법에서부터 기교를 부리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여성들이 널뛰는 모습은 생명력을 약동시키는 상징으로 됐고 널뛰기는 오늘날 조선족 특유의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놀이로 자리매김했다. 천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족 근해놀이는 반선지휘로도 불리운다. 1986년 근해놀이는 전국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정식 경기 종목으로 정해졌다. 조선족 근해는 높이가 높고 자태가 우아하며 즐거움을 선사하는 등 특점을 지니고 있다. 보통 참가자는 5m 이상의 높이에 올라갈 수 있다. 농악놀이는 매구, 풍쟁, 군물, 두레, 굿거리, 건립으로도 불리운다.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농악은 무속, 불교, 군악 등 요소의 영향으로 북과 무용으로 꾸며진 소박한 기원농악, 김매기와 파종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두레농악, 마을에 공공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건립농악, 예술인들이 공연 시 선보이는 연회농악 등 4가지 종류로 발전됐다. 2006년 농악문은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됐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됐다. 농악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명록에 등재된 유일한 무용류 무형문화재다. 예로부터 조선족 추석 명절의 민속 행사는 매우 풍부하고 다채로웠습니다. 이 속에는 농경민족의 지혜와 근로함, 열정과 호방함,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나타내는 민족적 정관과 품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씨름 널뛰기 근해는 이미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조선족 농악문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상 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역사가 유구한 조선족 추석은 온 천여년의 발전을 이어왔으며 조상들이 남겨준 추석 시시 풍속을 고스란히 전승해왔다. 현재
중국 조선족 추석은 이미 구전한 전승과 보호 체계를 형성했다. 연변문화예술연구중심은 전문적인 보호 단위로 1년의 추석 민속활동과 학술 포럼을 전개하는 한편 관련 도서와 홍보물을 출판해 조선족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족 추석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슬기를 응집한 문화유산이다. 21세기에 들어선 뒤 중국 조선족 추석은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세인들에게 그 유구한 문화적 가치를 뽐내고 있다. 중국 조선족 추석 문화도 더욱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